한 주간의 교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밀집해 있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남산에 올라가면 교회 십자가만 보인다,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교회들이 많고 모여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들이 이처럼 붙어 있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는 A 교회와 B 교회가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데 네. 총회도 같고 노회도 같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이제 맞은편에 있는 50m 떨어진 상가에 있는 C 교회도 같은 교단 소속의 같은 노회 소속 교회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노회는 행정구역에 따라서 이 분류해 놓은 이런 지역회를 의미합니다. 네. 이런 노회들이 모여서 전국 총회를 구성하는데요. 감리교회 연회와 비슷한 거죠. 결국 앞서 말한 세 교회는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삼형제가 한 상가에 각기 다른 커피숍을 차려놓고 서로 매출 올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오, 이런 사례가 많나요? 네, 이 완전 유사한 사례는 아니어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 전북 군산시에서 목회하는 디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무지역 노회 소속인 한 교회가 몇 해 전에 자기 교회 앞에 30m 떨어진 건물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서 항의를 했는데 무슨 관계냐? 노회도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지역 노회가 뭐냐면은 과거 북한에 노회를 두고 있던 장로 교단들이 예. 북한 지역의 주요 시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노회를 말합니다. 네. 지역이 없는 노회라는 의미인데요. 예장 통합총회, 평양노회, 평북노회 이런 노회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 보통 대전노회 소속 교회는 대전에만 교회를 설립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무지역 노회 소속 교회들은 전국 어느 곳에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전국구인 셈인데요. 예. 한 교단이지만 노회만 다른 교회들이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예. 됩니다. 예. 네, 서로 교단이 다를 경우에는 뭐 사실 교회 개척할 때 전혀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타교단 교회와 협의할 의무도 없고 가까이 교회 개척을 했다고 해서 항의할 근거도 없는 셈이죠. 사실 뭐 법적으로 보자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목적이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경쟁적으로 더 많은 복음을 뭐 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좋은 거겠습니다만 네네. 오히려 이게 이런 네. 경쟁이 불필요해져서 오히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네. 이건 또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렇다면 교단마다 네. 이런 어떤 이 불상사를 좀 피하기 위한 어떤 네. 대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이웃한 교회들은 필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 설립 시 거리 규정 예.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예. 500m 안에 같은 교단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인데요. 예. 노회나 연회들은 같은 교단 소속 교회들이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서로 협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교인이 모일 만한 지역이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있어도 지키기 힘든 게 현실인 건데요. 예.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감리교의 경우에는 300m 떨어져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예. 이를 지키겠다고 벌판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같은 교단 소속 교회라도 비슷한 장소에다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죠. 예. 이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지난해 9월 열린 103회 정기총회 때 500m 거리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이 법 조항이 사문화됐다. 뭐 이런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교단 관계자는 아리송한 규정을 두면서 불법을 자행하기보다는 아예 폐기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사실 모여있는 교회 십자가들을 보면서 복음이 참 잘 전해지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어려움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 동대문 교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말 그대로 이미 철거된 동대문 교회를 복원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서울시와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관계자들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2014년 서울시의 서울 성곽 복원 계획에 따라서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대문 성곽 공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현재는 교회가 없죠.
그동안 감리회 총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복원 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네. 그런데 기감 서울연회가 지난달 중순 동대문교회 옛터인 서울 종로구 동대문 성곽공원 광장에서 동대문교회 중건을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네. 이날은 교회 복원을 바라는 교인들이 교회 예터에서 300번째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 동대문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복원 논의가 나오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긴 합니다. 1800년대 말에 의료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과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 바로 옆에다가 볼드윈 시약소를 세우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약을 나눠주고 진료를 본 거죠. 네.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헐버트 선교사와 3.1운동을 이끌었던 손정도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에 항거했던 김상옥 의사, 또 90년대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출석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현재 교회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지난 7월 서울연회는 서울시 역사도시 재생과를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복원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네. 서울시도 7월 말 서울연회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서울시에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성곽 옆에 있는 서울 디자인 센터 내에 3개층 정도를 기감 교단이 구입해서 교회와 박물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1800년대 말에 있던 목조 예배당을 복원하고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시설을 마련하자 뭐 이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물론 복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서울시로서도 민원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사실 동대문교회 철거 문제는 성곽 복원 계획 초창기부터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서울행정법원이 성곽 복원을 위해 교회를 철거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는데요. 네. 당시 판결에 대해서 600년 역사의 성곽이 117년 역사의 교회를 이겼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평탄하지 못했던 보상 과정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시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이던 A 목사가 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서울시와 보상 협상을 한 것이 들통나면서 교단과 갈등을 빚고 교단에서 출교됐다가 뭐 다시 소송으로 교단 소속 목사의 직위를 회복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교단으로서는 역사적 의미가 큰 교회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복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5년의 세월을 보낸 거죠. 예. 다시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참 의미 있는 교회가 철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